안녕하세요, 주변입니다. 결혼하기도 어렵지만 이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혼도 이게 마음이 맞아야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이혼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왜요? 그냥 싫대요. 자, 이럴 때 참 곤란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주 대립이 심하고 저 사람하고 뭐 다시는 안 볼 왼수 사이가 됐거나 뭐 내가 미워서 미칠 것 같거나 뭐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소송하면 되죠. 예. 더 이상 뭐 얘기해 볼 것도 없고 협의원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소송하면 되는데 그냥 이러한 조건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할 듯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잘 이혼 절차가 진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는 조정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쓸모 있는 제도입니다. 이럴 때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소송하자니 부담스러운데 상대방과 협의 이혼은 잘 안 될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뭐냐?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법원이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양쪽을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타협을 시켜줍니다. 그 타협이 잘 됐어. 그래서 합의가 됐어. 자, 그렇게 되면은 조정문을 써줘요. 조정문, 야, A하고 B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고 조정문을 써주는데 이 조정문이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이제 가사에도 쓰이고 민사에도 쓰이는데요. 특히 가사, 즉 이혼 조정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 신청을 제가 권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경우예요. 거의 이혼이 된 거나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일 때 그리고 이게 이혼 조건이 좀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가 없거나 아니면 뭐 양육자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됐거나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나눌 게 없거나 뭐 이런 경우예요. 조건이 단순한 경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한 지 한 2, 3년 정도 돼가지고 아이가 없는 부부예요. 그런데 결혼해서부터 참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그럼 점점 마음이 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전부터 각방 썼어. 그럼 서로 말도 안 해. 그리고 생활비도 다 따로 쓰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리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는 빨리 이혼하고 좋은 남자를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딱 그러는 거지. 난 이혼은 안 해. 왜?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이런 남자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돼요. 자, 두 사람 사이에 양육권 다툼도 없고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거든요. 또 이분이 나누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네 재산은 네가 갖고 헤어지자 했는데 남편은 무조건 난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소송을 하자니 참 별로 다툴 것도 없는데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결혼한 지 한 5, 6년 돼서 애는 한 3살쯤 됐을라나? 뭐 이랬을 때 근데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럼 남편이 어느 날 폭력을 막 어마어마하게 행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왔어요. 그래서 친정에 와서 이제 친정에서 아이를 키운 지가 벌써 몇 달이 됐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남편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굳이 돌아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두 분이 거의 이혼 합의가 됐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기로 하고 그럼 애는 네가 키워.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 줄게. 그리고 재산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합의까지 했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법원에 가자 했단 말이죠. 협의이혼 신청하러.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차일피일 안 가. 가자 하면 알았어 하고 안 와. 근데 이제 이 엄마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받기로 원할 때. 자, 이런 경우에 즉 이혼 조건에 관한 다툼이 심하지 않고 쟁점이 비교적 간단할 때 저는 조정 이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이혼과 소송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있습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 거잖아요. 넌 틀렸고 내가 옳아. 그리고 싸우는 건데 조정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이혼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좀 이혼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이혼 합의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절차 자체는 소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혼 소송할 때는 소장을 보내잖아요. 조정 신청할 때는 조정 신청서를 보냅니다. 조정 신청서 작성 내용은 거의 소장하고 동일한데요. 저는 이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요.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도록. 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죠? 조정으로 빨리 끝내고 싶은 거니까. 근데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 조정 신청서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갈등 조건은 좀 간략하게 쓰고 우리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돼서 이혼하고 싶은데 잘 협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발 좀 우리 협의 좀 시켜주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소장보다는 좀 덜 투쟁적으로, 덜 공격적으로 저는 대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가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요. 조정기일에서 나가면 법원에 조정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방이 있고 양쪽 당사자 앉고 그다음에 조정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어가면서 협상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가정법원에 있는 조정실에서 만나요. 만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누가 있냐면 보통은 조정위원이나 아니면 판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양쪽을 달래요. 이혼 여부, 이혼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이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를 도와줍니다. 자, 그러다가 합의가 되면 조정문을 쓰고 조정이 되면 바로 그날 이혼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조정이혼은 법원 가서 당사자들끼리 협상해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당사자들끼리 하는 협의혼과 뭐가 달라요? 예, 기본은 비슷한데 다르긴 다릅니다. 왜? 그 협상 과정에서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제력이 있어요. 첫 번째 강제력이 있다. 협의 이혼 신청하러 갈 때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확인 기일에도 둘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 안 나올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아미 타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기일 소환장이 오거든요. 그리고 출석을 안 하면 또 과태료도 이론적으로는 부과할 수 있어요. 제가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조정이혼 그거 해가지고 그 조정기일에 남편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혼 소송을 했는데 당사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 2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일이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조정기일을 또 잡거든요. 안 나오면 그때는 나오더라고요. 왜? 법원에서 가는 기일 소환장은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을 이제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출석을 합니다. 첫 기일이 안 하더라도 두 번째 기일은 하더라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둘째는요. 협상의 진도가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서만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했어. 그래 집은 넣어줄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싫어. 안 줄래. 아이들 너 키워라 해놓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아니 내가 애들 데려올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좀 나갔다가 다시 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거는 기일 진행할 때마다 조정위원이 이제 그걸 다 적거든요. 그 다음 기일은 진행한 내용 그 위에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차곡차곡 진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조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그러면 조정이 안 됐으니까 끝이다 이런 게 아니고 법원에서 알아서
소송 절차로 넘겨줍니다. 아, 조정을 시도했지만 안 됐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송 가서 판단을 받아보시오 하고 소송 절차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진도가 나갑니다. 세 번째는 이게 억지가 안 통합니다. 이게 법원이라고 하는 법률에 권위 있는 제3자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해요. 나하고 남편하고 둘이 얘기할 때 남편이 딱 그러죠. 야, 네가 한 게 뭐 있냐? 다 내가 본 거야. 너 빈손으로 나가. 위자료 멋져. 애들도 멋져.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단 가정법원 조정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조정위원이 앉아있고 양쪽에 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억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자, 이런 면에서 조정위원은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 소송에 비해서 조정위원은 빨리 끝난다. 보통 조정신청서를 넣으면은요, 조정기일이 제 경험상 한 2달 정도 지나면 잡히고요. 물론 좀 빠른 경우는 한 달 안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히고 조정이 빨리 끝나면 첫 번째 기일에 끝나기도 하고요. 만약 좀 얘기할 게 많아서 잘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기일을 잡더라도 길면 한 3, 4개월? 물론 아주 긴 경우에는 저는 조정을 한 6개월까지 해본 적도 있는데요. 소송은 요즘에 보통 1년 정도 걸리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빨리 끝나죠. 그리고 절차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임료도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상대방과 이혼 협의 잘 안 될 때, 그런데 소송으로 가기는 조금 글쎄 내가 그렇게까지 다퉈야 되나? 소송은 좀 부담스러운데 할 때 조정이혼 신청해 보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단 상대방과 이 다툼이 너무 심하면 조정이혼은 저는 신청은 찬성하지 않아요. 특히 양육권에 대해서 양쪽 다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조정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양쪽 다 아주 심하게 대입할 때 이 두 가지 경우, 이 경우에는 거의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느라고 시간만 더 잡아먹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혼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의 경우 사안이 간단하고 한데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 절차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에 조정이혼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